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배웠던 원근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원근법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원근법이라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면인 이곳에 종이 위에 입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색채 원근법이었고요. 하나가 선 원근법이었어요. 색채 원근법은 말 그대로 이제 멀리 있는 것을 조금 더 흐리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선 원근법은 말 그대로 가까이 있는 걸 크게, 멀리 있는 걸 좀 작게 표현해서 깊이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선 원근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 원근법이 응용되면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가까이 있는 물건을 조금 더 크게, 멀리 있는 물건을 조금 더 작게 인식을 합니다. 설령 비슷한 크기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것을 아무래도 조금 더 크게, 멀리 있는 것을 작게 느끼죠. 카메라만 봐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 손이 똑같이 있어요. 똑같은 손이 있는데, 자, 이 손이 카메라에 조금 더 가깝게 온다면은 분명히 똑같은 크기의 손이지만 뒤에 있는 손이 훨씬 더 작게 보이죠. 앞에 있는 손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이걸 반대로 응용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내가 똑같은 눈을 가지고 보고 있어도 멀리 있는 물건이 훨씬 더 크면, 가까이 있는 물건이 훨씬 더 작고 멀리 있는 물건이 훨씬 더 크면은 순간적으로 멀리 있는 물건이 훨씬 더 앞에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방식이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예인들 사진을 많이 봤을 때 연예인들이 특히나 이제 얼굴이 작은 편이다 보니까 연예인들 크기에 따라서 원근법 무시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얼굴이 크면 뭔가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는 거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걸 조금 더 작게 그리는 방식을 통해서 원근법에 혼란을 주는 걸 응용해서 우리가 트리가트라고 부르는 것들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 같은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만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종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가 있으시면 좋은데 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있는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직선을 표현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일단은 아예 자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그려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자를 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깔끔한 그림이 구성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가끔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큐브 형태의 이제 트리가트를 그려볼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각도를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자,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까이 있는 쪽 종이가 조금 더 넓고 멀리 있는 쪽이 조금 더 좁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하면은 여기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가까운 곳을 조금 더 작게 그리면은 어느 순간 이게 입체로 떠 있는, 같은 위치선상에 있는 물건처럼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육면체를 그리신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볼게요. 자를 없이 눈대중으로 그린 거라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입체 도형이 있다고 쳐봅시다. 선생님이 이거를 아까 보였을 때 이렇게 각도를 틀어버리면은 누가 봐도 이게 누워있구나 라는 게 보이시죠? 왜 그럴까요?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짧죠.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조금 더 길다면은 느낌이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멀리 갈수록 이게 작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멀리 갈수록, 그러니까 이 윗면이 작아지고 이 아래쪽, 이 아랫부분이 좀 더 넓게 보이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릴 때 애초에 이걸 반대로 이쪽을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이 길이를 조금 길게 주면은 이렇게 봤을 때 마치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은, 지금 이렇게 평면에 그린 게 아니라 이제 입체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다가 그려볼게요.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길게 넣을 거고요. 여기 윗면을 조금 더 넓게 넣을 겁니다. 자, 딱 봐도 느낌이 좀 달라진 거는 보이실 겁니다.
예전에 원근법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3점 투시도법에 가깝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근데 이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우면은 오히려 약간 입체 도형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카메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약간 입체 도형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큐브인데 이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눕히면은 누가 봐도 평면 위에 그려진 누워있는 그림이구나를 느끼실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입체 같은데 라는, 오히려 눕혀봤을 때 입체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각도를 맞춰가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진짜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느낌이 뭔가 다른데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우선은 이게 큐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큐브 형태의 색깔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을 칠해봤습니다. 일단 색깔을 칠하고 아까 같은 각도로 한번 올려다 볼게요. 자, 어떠신가요? 아까처럼 좀 입체 같은 느낌이 드실까요? 자, 선생님이 예전에 입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했었습니다.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입체를 표현하는 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명암입니다. 그림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큐브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윗면은 아무래도 빛을 받아서 밝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의 위치에 따라서 이 옆면이 한쪽은 조금 더 어둡고 한쪽은 조금 덜 어둡고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그 차이를 한번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쪽을 조금 더 어둡게 표현을 하려고 해요. 꼭 연필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색연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선생님이 이 한쪽만 일단은 어둡게 해봤어요. 이렇게만 해도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아까와도 조금 다른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이거보다는 좀 덜 어둡게 살짝 어둡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조금 어두운 부분을 명암을 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다 원근을 이게 좀 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뒤에 배경이 되는 흰 종이가 어느 정도의 원근법을 보정해주고 있어요. 이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간 정도까지 해서 잘라내시면은 오히려 더 착시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에 맞게끔 선생님이 선을 일단 그어주고요.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들 이제 부담 없이 하라는 의미에서 그냥 자 없이 펜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자가 있으셔가지고 자를 가지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훨씬 더 이제 정확하고 깔끔하게 선이 나오겠죠? 한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윗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이시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튀어나온 입체처럼 보입니다. 사실 보다 정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바닥에 놓고 카메라의 각도를 틀어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수업 영상 촬영 때문에 카메라를 이렇게 스탠드에 고정을 해놓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는 못해서 이렇게 들어서 하는데, 이따가 한번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더 신기한 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그림자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 물건에 생기지만 이 바닥에도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림자를 그리면은 조금 더 리얼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물체의 그림자를 딱 붙여서 표현해 준다면 조금 더 사실적인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트리가트고 조금 더 재미를 위해서 이거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조금 띄워서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그림자를 띄우면 무슨 효과가 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림자를 조금 띄워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미 약간 뭘 원하는지를 느끼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한번 각도를 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마치 이 큐브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예전에 배웠던 것들, 원근법, 그 다음에 이제 명암이나 그림자 같은 것들을 응용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들 아까 봤듯이 멀리 있는 걸 더 크게 그린다, 그 다음에 명암을 적당히 준다, 이런 것들의 원칙을 지키시면은 큐브는 제일 간단합니다만 큐브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트리가트처럼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집에서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각도를 틀어가면서 관찰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메라를 빼서 이 각도를 틀어가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